벌써 25년이 되었으니까요. 24년 주식 투자 성과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과를 정리해 보면 수익이 좋을 때는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로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투자는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죠. 일단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2024년 배당금은 달러와 원화 합쳐서 2,746만 원을 받았고요. 23년에 2,680만 원이랑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매수도 매도도 모두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6년째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년 동안 받았던 배당금 합쳐보면 이제 8,450만 원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와 배당 이력을 정리해 보고요. 어떤 종목의 성과가 좋았는지 반대로 나빴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의 시간이죠. 저는 여전히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 미국 주식으로 옮겨갈지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현재 포트폴리오와 성과를 보겠습니다. 저는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요. 각 계좌별로 보유 종목과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금 계좌랑 저희 아들 계좌는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이 두 개는 포트폴리오에서는 다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번 달에 영상을 각각 하나씩 올렸으니까요. 필요하시면 확인하시고요. 참고로 연금 계좌는 100% 미국 투자입니다. 일단 가장 비중이 큰 제 일반 계좌입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셨으면 이거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화면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구글 시트입니다. 전부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를 뽑아서 가져오니까요. 실제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모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보유 비중이나 배당 정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들 그럴 거예요. 저도 일반 계좌 전반적으로는 성과가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손익은 주가만 반영한 차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누적 수익률은 배당을 포함한 수익입니다. 파란 거보다 빨간 게 훨씬 더 많아요. 종목의 몇 개는 주가만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인데 배당금을 포함하면 결국에 누적 수익은 플러스인 것도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이런 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주식 어플에서는 배당금을 포함한 수익률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끔 이벤트성으로 구입하는 종목이나 어쩌다 보니 분할해서 받은 주식들은 딱히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종목이 너무 많아지고요. 수익률에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주식 계좌에 K뱅크도 있어요. 아직도 비상장 회사인데 어딘가에서 이벤트로 이렇게 받은 적도 있었고요. ETF는 이렇게 한 주나 10주씩 사서 이벤트만 챙긴 것도 있습니다. 이 수익률 26%짜리는 좀 많이 살 걸 그랬는데 아쉽네요. 전체 계좌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아직도 팔지 못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현재가가 57,400원인데 작년 하반기에 68,000원까지 갔었죠. 그때 제가 은행 주식 팔 거라고 영상도 만들었는데 결국에 못 팔았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S&P 500보다 성과는 더 좋았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주가는 35%가 성장했고요. 여기에 배당까지 포함하면 1년간 40%가 넘게 수익이 났을 거예요. 지금은 일반 계좌랑 ISA 계좌에 4,500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에서 지금까지 받은 누적 배당금만 4천만 원이 넘었네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게 항상 아쉽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을 때 팔아버리고 미국으로 얌전히 넘어갔으면 달러도 조금 쌀 때 샀을 거고요. 수익도 훨씬 더 많이 챙겼을 건데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SK텔레콤, 최근 1년 동안 15%가 올랐습니다. 배당을 포함하면 약 22% 정도니까요. S&P 500보다 살짝 못한 성과가 나왔네요. 이것도 두 달 전에 6만 원을 넘기기도 했었죠. SK텔레콤의 현재 배당률은 6.24%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당분간 팔 생각은 없어요. 실적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오히려 SK텔레콤은 꼭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다들 핸드폰을 쓰실 거잖아요. 무난하게 성적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와이프의 국내 주식 계좌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 정말 반성을 많이 합니다. 형편없죠? 종목은 6개인데 5개가 마이너스고요. 그것도 전부 20%에서 70%까지 떨어진 게 보입니다. 그나마 현대차 우선주가 선방을 해줬지만 LG생활건강 우선주 같은 게 참 그래요. 이걸 제가 살 때만 해도
국내 주식 중에 단 하나만 꼽아라면 LG생건을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추천을 안 하죠. 이걸 볼 때마다 지금 최고의 종목을 따라서 사는 건 절대 답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제는 주가가 떨어진 걸 좋아하지 올랐을 때 사는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이어서 ISA 계좌 두 개입니다. 우리금융지주만 ISA로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 종목은 일반 계좌도 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률은 배당금이 중복되어서 조금씩 오류가 있고요. 수작업으로 가끔씩 기입합니다. 이 비중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수익은 나쁘지 않았고요. 역시 삼성화재 우선주가 가장 수익이 좋았네요. 원래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22년 말에 1,000만 원어치를 추가했습니다. 주가는 60% 이상 올랐고요. 배당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JR 글로벌입니다. 배당 받으려고 샀었는데 배당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2024년에 제가 거의 유일하게 매수했던 국내 주식이에요. 이거 영상 보시고 저 따라서 샀다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괜히 죄송하고요. 물타기를 몇 번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여기서 떨어진다면 리츠들의 주가도 오르겠지만 지금처럼 고금리 상태에서는 주가가 오르기 힘들어 보입니다. 당분간은 추가 매수 없이 기다려볼 생각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했던 투자 중에 성과는 단연코 꼴찌입니다. 단순히 월별 배당금만 기록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년 동안 받은 배당금을 제가 표로 기록을 해보는데 항상 국내 주식 때문에 4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5월, 8월, 11월에도 조금씩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티가 안 날 정도예요. 저처럼 국내 주식이 많으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4월에는 크게 보너스를 받는 느낌, 나머지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화랑 달러 배당금을 나눠서 확인도 하거든요. 확실히 국내 주식을 보면 거의 절반은 배당금이 0원입니다. 한 푼도 안 들어올 때가 많이 있고요. 반대로 해외 주식은 거의 매월 꾸준히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해외 주식의 배당금 합계가 꾸준히 늘어간다는 거예요. 23년에는 2,189달러였는데 작년에는 2,787달러를 세후 배당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만큼 해외 주식은 조금씩 사모으기도 하고요. 배당 성장도 꾸준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계획은 작년에 국내와 해외 비중을 바꾸는 거였는데 역시 실패했습니다. 못한 거라기보다는 안 한 것 같아요. 2025년에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비중을 유지할 생각이고요. 하반기에 다시 고민을 해볼 겁니다. 저는 은행 주식이 워낙 많아서요.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국내 해외 비중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미국 주식은 굉장히 고르고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는 너무 비중이 몇 개에 쏠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다른 걸 사고 싶은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실적도 꾸준하고 배당을 주면서 주주 환원까지 하는 기업들을 찾고 있는데 국내에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내 비중이 높은 이유는 여전히 배당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국내 주식들은 전부 다 저평가 상태인데요. 아무리 주주 환원을 잘해도 국내 주식이라서 저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이라면 주가가 낮아서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 떠나기가 참 망설여집니다. 특히 지금 상황은 더 애매하죠. 12월부터 국내가 정말 최악의 상태입니다. 환율은 급등했고요. 코스피는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비싸지면서 1달러에 1,460원을 넘겼습니다. 지금이 역사상으로 세 번째로 높은 환율이에요. 그래서 굳이 지금 당장은 달러로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달러 배당금 1년에 3,000달러 가까이 들어오니까요. 일단은 이것만 미국 주식을 사고 굳이 국내 주식을 팔아서 고환율에 환전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시국이 불안할 때가 투자 기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올해 대통령이 바뀐다거나 경제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되면 다시 환율도 떨어지고 코스피도 올라갈 겁니다. 그때 갈아타도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남들이랑 투자 기간의 관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한테는 1년도 단기 투자 같거든요. 장기 투자라고 하면 최소 3년은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6개월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기간일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투자하지 말고요. 남들이 대박 났다고 늦게 따라 사는 것도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 원칙에 따라서 꾸준히 투자하는 게 성과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매수와 매도로 인한 시세 차익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국내 주식은 사실상 하나도 판 게 없고요. 18,000원이라고 수익이 나오는데 이건 공모주라서 의미가 없고, 해외 주식은 작년 초에 비자를 팔아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 살짝은 내겠네요. 원래 와이프 계좌에 있는 아마존 주식도 팔까 싶었는데 아직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작년에 테슬라를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됐는데 이번에 아마존 팔아서 또 테슬라 사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고민 중이에요. 작년 실적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배당금은 2,746만 원입니다. 매도로 인한 시세 차익은 국내 주식은 0원, 미국 주식은 300만 원, 와이프도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1년 동안 전체 평가 가치는 국내 금융주가 많이 올라서 아주 좋을 뻔했는데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적당히 좋은 걸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S&P 500보다는 좋았네요. 미국 주식에 안 넘어가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국내 주식의 비중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좋았지만 작년에 과감하게 매수했던 종목들은 성적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런 실패를 교훈 삼아서 올해는 더 대박이 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올해 전부 다 투자 대박 나시고요.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습니다. 저와 함께 즐거운 투자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